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권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친일 매국을 넘어선 숭일, 종일도 모자라 이제는 버젓이 공영방송을 통해 국민을 능멸하고 기반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KBS가 제79주년 광복절 0시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 오페라를 편성해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KBS 측이 제작진 불찰이라며 사과하고 나섰는데요.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기획하지 않았다면 8.15 광복절 0시에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KBS는 먼저 공영예술 녹화 중계 프로그램인 KBS 중계 해석 프로그램과 관련해 시청자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런 어이없는 폐악질을 하고도 사과로 대충 넘어가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당초 6월 29일 공연이 녹화됐고 7월 말에 방송할 예정이었지만 올림픽 중계로 뒤로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방송되게 됐다고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이어 바뀐 일정을 고려해 방송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시의성이 적절한지 정확히 확인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로 뜻깊은 광복절에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방송 경위를 진상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등 제작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오늘 밤 방송 예정이었던 나비부인 2부는 다른 공연 방송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걸 해명이라고 내놓은 걸까요? 실소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하필 광복절에 기미가요냐며 제정신을 잃었거나 의도를 가진 도발이겠지요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독도 방어 훈련 실종, 독도 조형물 철거, 일본의 표기 방치 등 셀 수조차 없는 독도 침탈 방치와 동조는 국토 참절 행위라며 지하의 독립투사들이 통탄할 일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KBS 홈페이지에는 광복절의 기모노 방송, 진짜 미친 건가 싶다는 시청자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10,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는데요. KBS 시청자 청원은 1,000명 이상의 동의를 하면 KBS 관련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답변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9시 55분 KBS에서 방송한 일기예보에서도 좌우가 반전된 태극기가 그래픽으로 사용돼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SNS 등에서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 광복절에 기미가요를 튼 것도 모자라 태극기까지 거꾸로 내냐며 가지가지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숨어 암약하고 있는 밀정들,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녕하지 못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광복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친일, 종일, 부일, 숭일 분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일파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갖고 음지에서 호의호식하던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정부와 학계 요직을 하나둘씩 꿰차고 있습니다. 보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외교안보 책사인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씨,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의 교정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이럽니다. 그 윗자리 국가안보실장에 앉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더 행복했겠냐?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라고 합니다. 3대 역사연구기관이라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수장이 모두 친일, 독재정권 옹호론자입니다. 역사 및 역사교육 관련기관에서 적어도 25개 자리를 이런 자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점은 합법이라는 등, 위안부 징용은 강제적이지 않다는 등, 일제 덕분에 조선이 근대화되었다는 등,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건국되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일제 시절 우리를 위해 일하는 척 했지만 알고 보면 일제를 위해 일했던
밀정 행태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밀정들이 정부와 학계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일제 밀정 같은 자들을 요직에 임명한 자가 바로 왕초 밀정입니다. 바로 저곳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정부의 8.15 기념식 단상 가장 가운데 앉은 사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입니까? 저희 조국혁신당은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친일 주구와 밀정들을 하나하나 색출해 국민께 고하겠습니다.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3년 지긋지긋하게 깁니다. 14일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야가 전혀 다른 이유로 거세게 충돌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죽였다고 말하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누가 들어도 틀린 말이 아닌 이 발언에 조용히 입을 닫고 침묵해도 모자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대통령실이 갑툭튀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즉각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자 국민을 모독한 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입니다. 민생을 논의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됐다며 민주당은 공식 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요. 부끄러움도 쪽팔림도 모르는 이 무도한 정권은 이제는 갈 때까지 간 막장의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상 첫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해 발언합니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고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거기는 정부가 아니고 잠깐 조용히 하세요. 하더라도 본인은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담당했던 국장급 간부가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려는 수뇌부 압박에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건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인 겁니다. 국힘당은 전 의원도 권익위원장이었는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며 반발했는데요. 아니 권익위원장에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가 언제인데 이런 물타기가 가능할 거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걸까요?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27일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결국 검사 탄핵소추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고성 끝에 청문회가 정해됐는데요. 결국 정해 시간 양측의 충돌이 폭발했습니다. 김건희 씨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김건희 직원들 한번 만나서 보세요. 국힘당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현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냈지만 전 의원은 정권 외압으로 숨진 공직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게 정치 공세냐며 대통령 부부가 석고대죄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벌인 명품백 조사쇼. 이걸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권익위 국장 대리의 피해감. 결국 그가 택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는 절대 잊혀지면 안 되는 권익위의 젊은 국장의 비통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권익위 정무직 등 책임자들의 사과와 또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고인의 직속 상간이던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기습적으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빈소를 방문을 했을 때 저에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왜 갑자기 사의 표명입니까?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입니다. 당장 파면 조치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생전에 고인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면죄부 종결 처리를 수뇌부로부터 강요받으면서 오랜 시간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합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청렴하고 강직한 한 젊은 공직자가 희생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으로 야당인 민주당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저에게 고인의 죽음에 죄가 있다라면서 허위 억지식의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책임을 못 느낍니까? 정권의 외압으로 숨진 권익위 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반성 없이 적반하장식으로 야당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것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무런 반성 없는 잔인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보니 그냥 책상을 한번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사람이 죽었다라는 전두환 정권 시대의 박종철 열사 사건이 떠오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권익위 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라는 식으로 야당에게 덮어씌우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면 87년 당시처럼 국민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고인과 그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즉 대통령의 범죄 사건입니다.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에 정해진 신고도 하지 않았고 즉각 반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이미 성립을 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를 덮은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한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이 권익위 국장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해 주십시오. 억울하게 희생된 권익위 국장의 죽음의 진실과 권익위 조사에 대한 용산과 권익위 수뇌부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외압의 의혹을 밝혀내고 그들이 반드시 죗값을 치르도록 하여 주십시오.